자, 반준환 기자. 자,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작년 한 해 또 이제 최근 한 2, 3년 동안 이제 투자자들을 뭐 울리고 또 웃겼던 이제 차화정 중에 또 대표 종목들이죠. 이제 화학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 아까 이제 투자자들을 울리고 또 웃겼던 그런 네,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화 연결 때 IT주들 이제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네. IT주들과 지금 순환마의 형태가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IT주들이 오르면 또 방대적으로 화학주라든지 정유주들도 같이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네. 또 거꾸로 이제 역현상도 종종 나타나는데요. 일단 그 작년까지 이제 그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올해 초 다시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다시 봐야 되나.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할 것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좀 큰 흐름을 좀 보고 얘기를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좀 화학주들 시세가 좀 좋지는 지금 상태로는 좋지는 않지만 네. 다시 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반준환 기자가 얘기하면은 진짜 뭔가 이렇게 신뢰가 팍팍 가죠. 왜 그럴까요?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화학업종이 그 차지하는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화학 하는데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화학도. 네. 참 다양한데 우리 그 업계에 출입하시니까 반준환 기자가 네. 화학업종이 국내 산업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구분해 주시죠.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이 어느 업종으로 알고 계십니까? 수출하면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그게 일반 투자가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네. 많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이제 수출 실적 통계를 간단히 좀 뽑아봤거든요. 네. 이게 놀랍게도 이제 반도체는 508억 달러로 한 5위 정도에 머물렀고, 5위예요? 예, 화공품이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거든요. 화공품이 이제 596억 달러였습니다. 야. 예. 이게 지금 오히려 선박이라든지 기계류 이제 순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화공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석유 제품. 네네. 이제 기계류는 뭐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장비. 기자재, 중장비 그런 쪽이 워낙 이렇게 넓기 때문에 네. 영역이 넓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렵고요. 선박이 이제 545억 달러로 3위. 그다음에 이제 석유 제품은 이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정제해서 파는 뭐 휘발유 경유가 있습니다. 네네. 이쪽도 이제 그 작년에 순위가 많이 늘어났죠, 금액이. 네, 수출도 많이 하니까. 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그 강세 산업이라고 알고 있던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선박 이런 쪽보다 지금 화학 업종이 한국의 그 메인 산업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글로벌 메이저가 됐다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화학도 글로벌 메이저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런 변화가 그 작년 뭐 당장 나온 건 아니고 네. 그동안 꾸준히 계속 성장을 했었는데요. 2010년에는 이제 반도체가 514억 달러로 1위였고 화학공업품은 이제 474억 달러였는데 이 단기간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이제 규모가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오, 대단하군요. 반대로 이제 또 국내 그 증시에서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을 하죠.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업종별 시가총액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예, 물론 이제 이런 업종 구분이 그 거래소에서 그 간단하게 분류하는 쪽이라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제 전자전기 업종 시가총액이 255조 원 정도, 그다음에 화학이 135조 원 정도입니다. 절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출 총액이라든지 이런 데 대무역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놓고 보면은 조금 그 문제가, 그러니까 약간 밸런스가 좀 안 맞는 좀 느낌이 들죠. 이제 운송 장비 쪽 이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 부분인데요. 이게 170조 원 정도. 일단 뭐 산업별 분간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뭐 한 개의 기업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단순화는 좀 우려는 있지만 단순할 수는 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화학업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수출은 1인데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시가총액 비중은 전기전자, IT의 절반이더라. 네. 화학이 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화학하면 왠지 좀 이렇게 막 그 굴뚝 이미지. 예, 그런 것도 뭐 좀 있었습니다. 성장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뭐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뭐 IT 하면 뭐 정말 뭐 대단하게 뭔가 큰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또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경기 회복이 뭐 유럽 재정 위기 뭐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화학 쪽 중심으로 이렇게 막 수출이 막 급증을 하고 네. 이런 좀 배경을 한번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뭐 아주 적절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화학업종 하면은 IT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기에 막 무척 민감한 업종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입고 있는 이런 옷이라든지 예전에는 이제 다 면사로 그 생산했던 옷들이 지금은 다 석유화학 제품으로 예, 화학 섬유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정말 민감한데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경기 우려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곤 있는데 국내 석유화학 제품이 팔리는 그 지역은 주로 중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국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좀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국이 최근에 이제 재작년까지 이 금융위기 전까지는 뭐 한 7% 이상 10%까지도 성장을 했었으니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된다는 우려가 있으면서 5%대, 7%대 그 정도를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자체만 해도 지금 그 국내 석유화학이라든지 국내 설비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이 계속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해외 또 특히 중국, 동남아 이런 쪽에 신규 공장 설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하는 거죠. 네, 아주 얘기가 쏙쏙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학업종은 IT나 자동차와 달리 물론 뭐 그쪽에서도 좀 중국 비중이 좀 갈수록 커지고 있긴 하지만 화학은 특히나 이미 중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경기 침체만 보고 화학업종을 뜯어보기엔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반준환 기자가 이렇게 화학업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적더라. 이렇게 출입처의 어떤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학주 중에서는 어떤 거를 봐야 될지 반준환 기자가 딱 뜯어보는 어떤 그 상장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학 담당 기자들도 솔직히 이제 이쪽 보면은 네. 워낙 이제 고등학교 때 싫어했던 과목들 많지 않습니까? 물리나 화학 쪽. 물리화학. 네, 탄소기호에다가 복잡해가지고. 톨루엔, 벤젠 나오면 상당히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투자가들은 오히려 더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좀 둘째 치고 되게 이제 국내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 경기에 많이 반영이 된다. 그런 거를 근거로 하면서 중국 경기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중국 정책이 어떻게 되냐, 또 양적 완화라든지 자금 확대, 소비 진작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뉴스를 많이 보시면서 이 아래 관련주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전개 방식을 예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 경기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초, 2007, 8년 이후에 이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가 내수 경기 확대에 나섰는데요. 맞아요. 일단 이제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 이제 정부 재정 제출을 통한 이제 경기 부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부 재정 지출은 보통 이제 토목공사, 도로라든지 큰 이제 SOC 그런 쪽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토목공사용 파이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배수로, 그러니까 도로 밑에 이제 배수구라든지 그런 쪽도 특수 파이프, 강도가 높은 파이프들인데요. 네. 이런 제품은 한국에서는 이제 대한유화가 대표적인 상장 업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는 중국이 이제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서 가전제품, 그러니까 헌 가전제품을 가져와서 새 가전제품을 사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네. 그런 정책을 도입했었는데, 요때 이제 IT 제품 케이스에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이제 LG화학의 ABS 수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2009년 하반기에는 자동차 신차 교체할 때 보조금을 또 줬었죠. 한국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타이어 원료인 이제 합성고무가 많이 판매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가계소득 늘리면서 민간 지출이 늘어나면서 KP케미칼, 이제 폴리에스터 섬유 만드는 업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는 이제 주택 건설을 많이 늘렸거든요. 이제 하면서 주택에 쓰이는 이제 소형주택 파이프라든지 PVC, 네. 지붕 이제 이런 거 만드는 이제 하나케미칼이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케미칼까지 쭉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한유화가 상당히 눈에 띄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화학업종 애널리스트라든지 펀드 매니저들은 실제로 이 대한유화 주가 흐름을 좀 보고 그 나머지 화학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귀가 솔깃한 얘기입니다. 저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반준환 기자 바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